신경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신경치료 후에도 이제 주의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좀 잘 지켜주셔야지 치료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을 잘 들어보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연세 많이 된 치과는 신경치료 전문의가 시술을 하고,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는 보통 2회 내지 3회 정도로 이제 끝내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가끔씩 보면은 뭐 10번 받았다, 뭐 20번 받았다, 뭐 이런 분들까지도 심지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신경치료를 이렇게까지 여러 번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특히 이제 어려운 경우들, 신경관이 막혀 있어요. 신경관이 석회화돼서 막혀 있거나 아니면 신경관이 정말 뭐 숨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현미경으로 많이 찾아야 되는 현미경 수식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이제 현미경 장비가 각 자리마다 다 있으면 좋겠는데 워낙 고가의 장비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추가로 내원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관이 아무리 심플하다고 해도 신경관이 내부에서 퍼스가 약간 고름이 나온 거나 뭐 약간 뭐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경치료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제 신경치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는 더 추가 내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경치료를 시작한 치아는 어떻게 보면 아랫부분, 뿌리 부분에 신경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거, 신경치료를 근관을 충전하고 그 윗부분에 레진코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 만약에 이 레진코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윗부분부터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따라 들어가서 염증이 재발을 해서 최악의 경우는 그걸 방치하다 늦게 오시면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치료를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완성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병원에서 치료의 시작부터 끝까지 좀 웬만하면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치료 후에 이제 보통 마취는 상악의 경우는 2~3시간 가고요. 하악의 경우는 이제 깊은 블락 마취를 한 경우는 보통 4~5시간 가기 때문에 이 마취된 기간 동안은 뭐 식사를 하시다가 혀나 뺨을 물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 되시고요. 마취가 풀리고 나면은 2~3일간은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진통제를 드셔야 되세요. 그쪽을 건드리거나 혀로 건드리거나 그쪽으로 씹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굉장히 안 좋고 증상이 오래 가기 때문에 모든 자극을 피하는 게 신경치료 중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치아 괜찮아졌나? 내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신경치료를 하면서 중간중간 보철치료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증상이 괜찮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본인이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너무너무 아플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세균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예약을 땡겨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신경치료 과정 중에 치아가 어떻게 보면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구멍 뚫고 신경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치아가 주변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라 좀 아무래도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딱하고 질긴 걸 먹다가 이제 이런 거가 혹시라도 치아가 깨져버리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음식은 가급적 반대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위에 부분이 깨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뿌리 쪽까지 부러져 버리면 발치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반대쪽으로 식사를 하셔라.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임시치아를 뭐 당일에 바쁘지 않으면 씌워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크라운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부드러운 거 위주로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충전제는 완전히 굳는 데까지 일단은 조금 수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수시간 동안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당일에는 치료받은 부위도 씹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임시충전제가 약간은 말 그대로 임시충전되기 때문에 일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 뭐 약간 빠진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게 통째로 뽕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여기를 갖다가 임시재료를 메워놨는데 여기 윗부분 일부분이 빠지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완전히 빠져서 신경관이랑 여기 구강 내에 있는 침이 자꾸 여기로 들어가고 세균이 음식물이 낀다고 하면은 그거는 빨리 오셔가지고 확실히 이건 다 빠진 것 같다고 하시면 이제 근관내를 저희가 소독하기 위해 약재를 넣었는데 그것까지 다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내어낼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빨리 와서 이제 집어 넣으셔야 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부 빠져나오는 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가 끝난 후에 대부분의 경우에 크라운과 같은 보철 치료가 필요한데, 이제 이걸 크라운을 씌우는 이유는 이제 크라운을 안 씌우게 되었을 경우에 당장 몇 년은 괜찮지만 몇 년 후에 이게 혹시라도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게 수습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크라운을 해도 되지만 왜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크라운으로 씌워가지고 씹을 때 저작할 때 치아가 부러지지 않도록 씌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크라운을 씌울 때 이 양쪽에 음식물이 안 끼게 저희가 잘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런 크라운 치료까지 꼭 하는 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치료는 약 90%의 신경 성공률이거든요. 이건 이제 논문에 보고된 건데, 첫 신경치료가 보통 성공률이 스페셜리스트, 신경치료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분이 했을 때 이제 90%가 보고가 되는 거고, 재신경치료는 성공률이 떨어져요. 10에서 20% 정도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라서 보통 이제 7, 80%의 성공률을 가진 거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을수록 잘하는 선생님께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첫 신경치료든 재신경치료든 어쨌든 그러면 10% 아니면 여기는 20, 30%는 실패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때 실패하면은 발치를 해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정말 신경치료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이게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치근단 절제술이나 의도적 제식술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거의 성공률이 90% 초반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이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팔로우업이 중요하고, 환자분의 느끼는 증상들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필요에 따라서 이런 수술적인 방법 그리고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쪽으로 치료를 할 테니 주기적으로 꼭 와서 체크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아마 신경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될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